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 파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자란 마산은 6.25 때 부삼과 함께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우리 국군과 국민 그리고 미군 25사단이 마산 방어 전투로 북한군을 막아냈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마산 진동에서 최초의 반격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킨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진화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백신 동맹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핵심 기술과 투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신 허브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전문가들 라운드부터 우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또 관련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 다른 또 연구기관인데 이런 부분들 간의 미팅도 있어서 우리 쪽의 기본 어떤 이 짜임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아마 최근에 만나신 분이 저기 계시죠?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입니다. 예, 크리스 쿤스 상원. 예. 6월 5일 날 만나셨죠? 예, 이분이 한국을 다녀가신 뒤에 블링컨 국무장관과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쿤스 의원은 방한 기간 동안 제조 측면에서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감한 백신 외교와 주요 동맹권 협력을 주문했고, 블링컨 장관은 만약 지금의 속도로 갔다가는 2024년까지도 전 세계 70% 접종이 힘들다 때문에 주요 핵심 동맹들과 협력해서 생산 능력을 대폭 높여야겠다 밝혔습니다. 그 면담에서 총리님 나누신 대화 좀 소개해 주시죠.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예, 그분 스스로가 우선 바이든 대통령님의 그 선거구를 물려받은 그 상원의원이라는 또 당당한 소개도 하셨고요. 또 역시 이분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한미 두 나라가 백신 파트너십을 맺게 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관계의 어떤 조금 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양국이 기존의 안보 동맹이나 혹은 그런 어떤 주제를 넘어서서 아까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또 이렇게 백신 이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국회의장도 만나시고 또 총리도 만나시고, 야당에서는 저희 박진 의원을 만나셨습니다. 네. 저희 박진 의원과 저는 지난달에 방미해서 이 한미 백신 협력에 대해서 의원 외교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톰 프리던 전 국장은 한국을 백신 허브 국가로 지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 생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청문회에서도 보여줬지만 주요 동맹국가, 특히 한국 같은 주요 동맹국가랑 백신 생산을 협력해서 단순히 병입 생산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을 늘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적어도 한국이 그냥 단순히 우리 한국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량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시아 전체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백신 공급 기지로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톰 프리던 전 국장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한미 간에 아마 복지부 장관님 또 질병청장님이나 전문가들은 상당히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mRNA 백신은 바로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백신이죠. 변종 바이러스에 빨리 업데이트가 할 수 있고 또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백신 허브의 최적의 백신 종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범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초당파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 의원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정부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박진희 의원님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그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한국의 우호적인 여러 인사들을 만나서 이런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바이파티전으로 같은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서 그덕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국내에 있어서 뭐 백신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처럼 어찌 보면 인류 사회에,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또 좋은 파트너십을 맞을 이상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허브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한 50억 병 정도, 50억 도저 mRNA 백신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논의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 논의는 대한민국과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실까요? 지금 이게 UN 보도 자료입니다. 네. UN 보도 자료인데 세계보건기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로나19 백신 허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라이센스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선진 기술인 mRNA 백신을 남아공을 거점으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이 아래 WHO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랬을 때 지금 결국은 모더나하고 화이자사가 우선 거기를 생산 기지화하겠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부자재 그 문제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올해 약 627억원과 628억, 약 1,300억 원 정도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된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1상, 2상 초반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골고루 지원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조금 앞서 있는 곳에다가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허브가 되려면은 지금까지의 정부 노력 수준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때 신규 확진자 최대국 미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백신 국가가 됐던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 스피드 작전, 전격 작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먼저 선구매 등등 방식으로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정말 군사 작전 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기업한테 맡겨두면 기업이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더나 등 민간 제약사 6곳에 180억 달러. 그래서 이걸 18개월 내에 걸린다는 것을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군사 작전 하듯이 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총리님이 범정부 추진 대책 본부장의 셈입니다. 이 백신의 문제가 지금 조금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조금 안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백신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 허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것 동시에 전 세계를 구제할 수 있는 정도의 백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백신도 백신이지만 또 국민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장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지쳐 계시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했습니다만 결국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든가 이런 몇몇 개인이 지켜야 될 방역 규칙 그거 자체는 흔들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방역으로 한쪽에서는 아까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백신에 대한 우리 한국만에 맞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또 미국과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허브로서의 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내의 백신 생산 능력은 이제 자타공이 그만큼 세계적인 수준이 됐으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기를 한미 백신 파트너십 같은 이런 중요 계기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성장해온 우리 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단계 더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삼성바이오를 송도에 유치한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바이오 생산 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인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선택, 한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리님께서도 이 백신 허브 전략은요, 어떤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처에 맡겨두면 그 부처는 이 예산의 타당성 뭐니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백신 구매가 늦어졌던 그 과정을 복귀해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는 이제는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백신 허브 전략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히 파악하셔서 내년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아시아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그런 당당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각 부처를 또 설득하고 또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과 제가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국회 초당파적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여기에는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의원님 그런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총리님 취임하신 뒤로 국민들을 기쁘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총리님은 언제가 가장 뿌듯했다고 느끼십니까? 기획을 못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31일 미국의 얀센 백신 101만 도저 지원 사실을 총리님이 발표했을 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6월 백신 접종 목표를 6월 중순에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없이 얀센은 한 번 맞으면 되는 백신이니까 접종이 최종 완료된 국민의 숫자도 한꺼번에 100만 명이 늘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백신에 대해서 계속 시종 우리 당에서 이야기해 왔듯이 조조익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도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이 노력을 저는 얀센이 왜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55만 병 이야기했다가 101만 도주로 늘어난 과정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설명드린 적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미국 측에서 아마 여기 주한미군과 같이 협력하는 한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이건 이제 백신의 유효 기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얀센 백신은 이 보존 기간이 3개월밖에 2 내지 8도에서 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신이 넘쳐나고 있어가지고 이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미국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기제에 이제 지원 형식으로 동맹국가의 한미 연합 전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101만 도저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강조하듯이 왜 지금 백신을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면은 지금 계약된 것보다 훨씬 빨리 조달할 수 있다는 예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철저히 공급자가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그래서 모든 계약 내용은 일체 밝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조건. 그건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국내에서 백신 주권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국내 개발에 저희들이 좀 더 진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 그래픽입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 그래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다가 최근에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어떤 날은 50만 도즈 이상 접종하다가 지난 며칠 전에는 3만 도즈로 떨어졌죠. 그래서 저렇게 그래픽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150만이라고 지난번에 총리 대행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는 상당히 많은 백신이 도착하는데 7월 도착 백신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접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 원계획에서 했던 코백스를 통한 그 물량들이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 지난번에 또 국민들께도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얀센의 사례에서 보듯이 백신 유효 기간을 잘 파악해서 미국과 협력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백신별 보관 조건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백신이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난번에 파이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는 각 제약회사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얀센에 있어 그랬지만 파이자를 지금 미국에 대량 공급을 했는데 일단 이게 말단 관말 지역에 배포가 되고 나면은 그걸 다시 냉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파이자의 경우는 5일 이내 써야 되고요. 모더나는 30일 내에 써야 됩니다. 때문에 저는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은 배송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은 미국에서 접종 시기를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국이 일찍 조달하고 대신에 한국은 9월분, 8월분 분량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식의 수합 방식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지부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게 가능한 게 한국처럼 동시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가 잘 없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점에서도 조금 우리가 아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백신 수합이 가능한 나라가 한국 정도입니다. 네. 자, 미국은 7월 4일 코로나 독립을 선언한다고 일찌감치 공표했습니다. 우리도 8월 15일 날 일본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듯이 광복절인 이날쯤에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야말로 제2의 광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라는 변수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백신을 조기 조달해서 국민들이 8.15쯤에는 우리도 독립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희망을 좀 안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돌아가서 복지부 또 질병청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 역량이 뭔지 점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입었던 교육 분야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헌신하시던 선생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느라 고생하신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총리님,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 3학기 동안에는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또 협조와 참여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배움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겪는 학습이나 심리 정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 시기에 빠르게 회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면 등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와 여러 가지 체계들을 갖추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 등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을 마음대로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광경을 상상하니 마음이 정말 뭉클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교육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년 반의 그 공백,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바로 서울과 지역의 교육 격차, 그리고 학생들의 간의 학력 격차가 지난 1년 반 동안 심각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총리님 이거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예, 아시죠?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예, 저희가 그러니까 20년 작년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한 것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발표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초 학력이 이제 저하됐다. 지금 그래프 보여주신 게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비교하신 표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기초적인 부진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런 결과입니다. 네, 이 지방도 볼까요? 경상남도 교육청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 하위권 학생 비율 분포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올해 3월 경남교육청이 초중고 교원 사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느끼는 이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역이니까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수업 환경의 변화로 교사의 개별 지도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이제 원격 수업에서 벗어나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될 것 같은데 이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원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 개별 맞춤형 지원과 자료 제공, 자기주도 학습 지원 이런 주축이 많았습니다. 네. 이 부총리께서는 이 같은 교육 현장의 학력 격차,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어떤 개선책과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어떻게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우선 개별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라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과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이제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1대1 그리고 아니면 1대 소수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가 종합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게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7월 중순에 발표하고 2학기 등교를 하기 전에 방학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총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안한 법안이 스마트 교육 법안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1대1 맞춤형 교육, 지금 코로나에 비대면 원격 교육 상태는 가뜩이나 학력 격차가 컸던 학교의 문제를 비대면으로 가니까 더 커진 이제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경험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전자 디바이스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적 조건을 낳았죠. 네, 의원님,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 수업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한 1년여 동안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5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보다 올해 그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용하고 있는 그 컨텐츠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비율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질의 개선이라든가 시스템의 보완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아지고 있고 만족도나 활용도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원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대면과 비대면의 이런 블렌디드 수업들이 아이들의 맞춤형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시도교육청마다의 특성과 환경을 잘 살려서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그런 시도교육청 단위로 무슨 모범 사업, 시범 사업 같은 걸 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럴 계획이고요. 이미 지금도 시도교육청별로는 좋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모범 사례들은 공유를 하고 있고 이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회복 종합 방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좀 더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단위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좀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여러 교육청에서 좋은 사례들, 아이들 학년급이나 지역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지역에서 교육 때문에 낙오되고 교육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시범 사업, 특히 이제 마산 하포 같은 이런 지역에서부터 시범 사업을 예, 교육감님하고도 협의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끝났지만 코로나는 큰 위기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도 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 그리고 저마다의 학습 진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환경 변화 그런 교육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재윤 교수 감사합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